눈썹은 한 사람의 인상과 표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예뻐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괄사 마사지를 해주면 라인 정리가 싹 돼요. 눈 밑에 칙칙함이 많이 개선이 돼요. 만졌을 때 차오른 느낌이 급하게 찐 살을 빨리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제 4, 5년 전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얼굴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또 방송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내 얼굴이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정말 많이 봐요. 그걸 보고 나서 내 얼굴의 단점들을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는 게 바로 카메라 마사지입니다. 카메라가 나를 이렇게 진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단점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걸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관리들을 했고 제 얼굴에서 어떤 단점을 개선해 나갔는지를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도 하루라도 빨리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 과거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게 눈에 가장 거슬리나요? 저는 쑥검댕이 같은 눈썹이 거슬립니다. 도대체 눈썹을 왜 저렇게 그리고 다녔는지 후회가 막심할 정도로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눈썹 그리는 색깔과 모양을 바꾸고 나서 인상이 좀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자 눈썹이 유행을 했어요. 얼굴형에 맞지도 않는 일자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눈썹 앞머리를 엄청 진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눈썹을 그릴 때 뒤에서부터 모양을 잡는 게 아니라 저는 앞에서부터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앞에만 채워지니까 계속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점점점 더 채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참사가 났다. 지금의 저는 우선 첫 번째, 눈썹 탈색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엄청 밝게 빼진 않고 머리 색깔보다 한 톤 밝게 탈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활용해서 탈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눈썹 모가 얇은 편이라서 한 3분 정도만 해도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도포를 하고 지우면서 색깔 확인하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파악을 해보세요. 이거는 왜 샀냐면 올리브영에서 탈색약 치니까 가장 저렴하다고 해서 샀습니다. 또 슬슬 할 때가 됐네요. 눈썹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인상이 강해 보여요. 제가 이 눈썹이 왜 사람 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를 생각해봤는데 표정 묘사를 할 때 눈썹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슬프거나 우울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눈썹을 내려요. 좀 화나면 이렇게 찡그리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 뭐 이모티콘 그릴 때도 눈 점점에 입은 똑같아도 눈썹 모양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눈썹은 한 사람의 인상과 표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얼굴형에 맞는 눈썹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색깔은 이 정도의 갈색을 유지하고 있고 모양도 그냥 완전 일자보다 이렇게 눈썹 산이 조금 살아있는 아주 살짝 둥근 아치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 요즘 눈썹 앞머리엔 거의 터치를 안 해요. 이 끝부분만 펜슬로 채우고 여기까지만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면서 여기 앞부분은 거의 브로우를 묻히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평소에 내가 좀 인상이 세 보인다 싶었거나 눈썹이 너무 스검댕이인 것 같다, 눈썹밖에 안 보인다, 아니면 묘하게 메이크업이 촌스러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 탈색을 해보시고 앞머리를 거의 채우지 말아보세요. 끝부분부터 채우면서 눈썹 모양을 한번 다듬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도 과사를 공개하겠습니다. 짠! 이번에도 역시나 뭔가 눈썹이 너무 두껍고 또 보이는 게 있나요? 저한테는 진한 섀도우와 빨간 입술이 눈에 띄거든요. 눈썹 다음으로 개선시켰던 게 색조입니다. 진한 색조를 덜어냈어요. 예전에 화장 튜토리얼 영상 같은 거 보면 밝은 색 올리고 중간색 올리고 진한 색 올린다, 이런 튜토리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 눈 위에 섀도우가 무조건 이렇게 3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두덩이 위가 너무 답답해지고, 안 그래도 저는 눈썹과 눈 사이가 좁은 편인데 이 영역을 섀도우가 더 좁게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눈썹까지 진하게 그리다 보니까 완전 인상이 세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 가지 섀도우 색상으로만 눈두덩이를 칠해요.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거의 베이스 느낌의 코랄 핑크 색깔만 눈두덩이 위에 바르고, 오늘같이 이렇게 촬영을 해야 하거나 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음영감이 있는 색깔로 그냥 한 번 칠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은 제가 예전에 그 새빨간색 립스틱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절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빨간색은 안 바르고 코랄색 아니면 핑크색, 약간 채도가 낮은 그런 색깔을 위주로 바릅니다. 제가 지금 바른 것도 헤라 란제리 색상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튀지 않게 바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되도 않는 핫걸 언니들에 빠져가지고 그런 화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 뭐야. 그래서 색조를 덜어내는 것도 예뻐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망의 얼굴형 관리인데요. 제가 얼굴형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아나운서 학원 처음 갔을 때 2019년도에도 그렇게 막 살집이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거의 마른 편에 속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미국 교환학생 갔다 온 뒤라서 조금 살이 붙었던 때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 키에 그 몸무게면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 몸무게 관련은 제가 후반부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처음 딱 카메라로 내 얼굴을 찍었는데 너무 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무슨 이중턱 막 이렇게 돼 있고 볼살 빵빵해가지고 와,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많이 알아보고 저도 시술을 몇 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뭘 받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20대 초반에는 턱 보톡스를 2번 맞아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놓는 거 있죠? 이렇게 앙 다물어 보면 나오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에 놓는 보톡스입니다. 그걸 맞으면 이렇게 여기가 착 올라가거든요. 효과가 꽤 좋아서 또 맞으러 갔더니 아, 너는 이거 더 맞으면 볼페임 생긴다 라고 해서 안 맞았어요. 무서워서. 볼페임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윤곽 주사를 3번 맞아봤는데요. 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 주사였어요. 여기 이중턱에 3번 맞아봤습니다. 그것도 효과를 꽤 많이 봤어요. 그거 맞고 나서 카메라 딱 했을 때 뭔가 확실히 슬림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성분 같은 거 잘 확인해보고 하셔야 되는 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주사가 많거든요. 윤곽주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맞고 한번 부정출혈을 했었어요. 한번 본인의 체질이 어떤지, 그런 성분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윤곽주사는 따로 맞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3번 맞고 난 이후에는 여기 살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볼살은 지켜야 하는 게 됐기 때문에 윤곽주사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락을 정말 꾸준히 받았는데, 저는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받았어요. 근데 뭐 중간에 한 3, 4개월 정도 쉬고 한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0, 30회 이상은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경락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얼굴형도 얼굴형인데 어깨 라인 있죠? 어깨 라인, 목 라인, 쇄골 라인이 예뻐집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생각보다 그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솟아 있으면 갑자기 너무 이상하다. 얼굴도 좀 커 보이고 뭔가 안 예쁘잖아요. 이렇게 싹 내리면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옷태도 다르고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 이 라인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경락을 꾸준히 받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풀어주는 게 얼굴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얼굴 근육은 다 이 두피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굳으면 여기도 경직돼서 근육이 안 예뻐져요. 두피를 잘 풀어줘야 되는데 경락을 꾸준히 다니면서 풀어주니까 근육이 확실히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경락 다니면서 배운 노하우들을 가지고 홈케어하는 편인데 괄사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생긴 괄사고요. 자, 우선 여기 관자놀이를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여기가 진짜 많이 뭉쳐 있거든요. 이 괄사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활용해서 누르는 게 제일 효과가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해요. 이렇게 한번 꾹 눌러보세요. 되게 아플걸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나머지 두피들도 꼭꼭꼭꼭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마예요. 두피랑 이유가 비슷해요. 이 이마 근육도 우리 얼굴 전체를 얘가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마 근육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화장을 한 상태여서 지금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여기도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문질러주고 좀 꾹꾹 눌러주고 그런 마사지를 해줘요. 그 다음에 턱은 이렇게 이런 모양의 괄사로 이렇게 누르고 슥슥 해주고 올려서 귀 뒤로 넘겨서 이 림프 타고 내려오는 것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광대 있죠? 저는 이 중안부 길이가 좀 긴 편이라 경락 받을 때 항상 중안부 길이를 짧게 하는 마사지 위주로 받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이 광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괄사가 없으셔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올려보시고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광대 라인을 따라서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부었다 싶은 날에는 여기 눈썹 앞머리랑 코 시작되는 부분 움푹 파인 곳 있죠? 거기도 꾹꾹꾹꾹 눌러줍니다. 그렇게 괄사 마사지를 해주면 라인 정리가 싹 돼요. 여기까지 저의 얼굴형 관리 방법이었고요. 다음은 탄력 관리입니다. 이제 곧 30살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됐어요. 아직 28살이긴 하지만 내일 모레면 30이라는 말이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탄력 관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나중에 고생을 덜 한다, 돈이 덜 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탄력 관리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 2달 전, 3달 전에 커런트 바디 측에서 저에게 고주파 기기를 선물을 해주시면서 지우님이 사용을 해보시고 만족하시면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달라라고 한 제품이 있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하고 2-3달 동안 정말 열심히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서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짠! 바로 이 고주파 기기예요. 우선 고주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열로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탄력, 모공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2-3달 동안 사용하면서 야금야금 찍어둔 클립들이거든요. 사용하고 나서 피부톤이 한층 더 밝아지고 특히 눈 밑에 칙칙함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고 피부 스킨케어 하잖아요? 완전 탱탱해진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뭔가 차오른 느낌이 나요. 저보다 저희 엄마가 탄력 관리에 더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 엄마한테도 이거 한번 써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저보다 이걸 좋아하셔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려고 했는데 막 엄마가 쓰고 있고 막 이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 처음에 이거 뚜껑인 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하고 이걸 그냥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뚜껑이고요. 열어보면 돌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괄사 좋아하잖아요. 이런 돌기형 디자인이 있다 보니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괄사 마사지 하는 느낌이 나요. 고주파 트리트먼트 하면서 괄사까지 동시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효과 말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바쁘잖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해요. 이건 주 1회만 해도 됩니다. 타사의 고주파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주 3회에서 5회 사용을 권장하지만 커런트 바디 고주파 마사지기는 주 1회 사용만 권장합니다. 피부 관리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우리 바쁜 현대인
바쁜 아추들에게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간은 절약하지만 고주파 효과는 최상으로 전달한다고 해요. 특허받은 스킨센스 테크놀로지로 0.004초마다 개인의 피부 온도를 감지한대요. 그래서 내 피부 온도를 감지하면서 고주파 효과의 최상의 온도인 40도에서 43도의 열을 1초도 스킵되지 않게 일관되게 유지가 되도록 안정적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0.004초니까 진짜 1초도 버려지지 않는 거죠. 40도에서 43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용하는 내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높은 온도는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의 온도가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도 안정적인 온도라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함께 오는 고주파 마사지 젤을 피부에 도포를 해주고요.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 기기 위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아까 뚜껑을 열고 얼굴에 천천히 문지르면 돼요. 쉽죠? 저는 한 번 할 때마다 40분 이상 투자를 하고 보통 유튜브 영상이나 드라마 보면서 쉴 때 이거 누워서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얼굴도 관리하고 목까지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해주는데 제가 목주름이 진짜 없는 걸로 스스로 자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좀 선이 생기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갑상선 부위는 피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옆쪽에만 해주세요. 림프 쪽. 그리고 저는 이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는 거 진짜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근데 오히려 충전을 안 해도 돼서 괜찮더라고요. 충전식이 아니다 보니까 안에 배터리 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벼워요. 30-40분 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구매 링크, 할인 코드, 그리고 이벤트까지 제가 들고 왔거든요. 더보기란에 내용 입력해 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이어트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성형하기 전에 살부터 빼봐라.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우선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다가 2019년도 미국에서 살이 좀 쪄서 교환학생 하면서 살이 좀 쪄서 그리고 그때 딱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해서 살 빼야 된다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그때 제 몸무게가 키 170 정도에 61, 2kg 정도 나갔었어요. 그 전에는 56kg, 7kg였다가 미국 가서 거의 6kg를 쪄온 거예요. 그때 식단도 진짜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53kg까지 뺐습니다. 거의 8kg가량을 감량을 한 거죠. 그때 했던 운동은 필라테스고요. 식단이 거의 다였어요. 위를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녁 전까지 바나나 하나로 좀 버티고 이런 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한 달밖에 안 되고요.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붓기나 급하게 찐 살 있죠? 그게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그걸 빼고 나서는 한 58, 9kg 정도 만들어 놨을 때 그 이후에는 식단은 거의 안 했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렸어요. 이게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강박을 갖게 된 순간 보상심리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 뺐으니까 나 오늘 먹어도 돼 하면서 또 엄청 먹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제자리.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 다이어트 안 해. 이제 다이어트 안 할 거야. 그치만 운동은 꾸준히 하고 먹는 것도 이미 내가 한번 위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냥 규칙적으로 먹고 좀 폭식했다 싶으면 다음날 좀 덜 먹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2-3kg를 더 뺐어요. 근데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죠. 단기간에 빼진 못했고 한 2년 만에 2-3kg를 뺀 거죠. 그리고 53kg가 된 건 방송국에서 처음 일했을 때 53kg였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에 그 스트레스 다이어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오히려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몸무게로는 별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53kg, 제 키에 53kg가 되니까 너무 뭔가 볼품 없어지는 느낌? 제 기준에선 이게 톡 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56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단은 따로 안 하고 저는 이제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끼, 세 끼 다 챙겨 먹고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까지 챙겨 먹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찐 살을 빨리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는데 뛰는 거예요. 러닝.
러닝이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근데 날씨 좋아지니까 러닝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좀 힘들지만 천국의 계단. 확실히 달라요. 제가 헬스 한창 열심히 하다가 인바디를 2번째 쟀나? 갑자기 체지방률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연말에 너무 많이 먹어서 체지방률이 확 높아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유산소를 계속 천국의 계단만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2019년도 제가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시절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한 4kg 정도 차이가 나고, 뭐 체지방률이랑 근력 차이가 좀 있어서 숫자로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4kg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경험담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분명히 해가 떠 있을 때 찍기 시작했는데 해가 거의 지고 있네요. 안녕.